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하루 종일 좁은 범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빼놓았는데 해외 증시는 횡보가 아니라 또 상승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빼놓았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는 영국이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유로스탁스 지수 또한 4월 한 달간의 눌림을 거의 다 만회했는데요. 미국 증시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있었죠.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해서 미국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나쁘게 나와서 이른바 bad is good으로 시장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요. 특히 오늘까지 상승은 그냥 예상되는 흐름이었지만 내일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올 경우 스크립트를 미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나오거든요.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하루 종일 360선을 넘기지 못하고 아주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였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반도체 주식을 팔았지만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을 실은 매매를 하지 않으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갈아냈습니다. 선물 시장이 이렇게 좁은 진폭 내에서 움직인 것도 참 간만이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미결제 약정이 또 줄어서 월중 최저치를 갱신한 24만 1천 계약대를 기록했다는 것. 두 번째는 선물 베이시스인 눌림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5포인트대에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옵션 프리미엄이 양쪽으로 모두 다이어트 되어 있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우선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선물 매도를 3,000원 넘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신규 매도가 아닌 롱 포지션을 계속 떨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하는 6월물 선물이 잔존일이 52일이 남아있어요. 잔존일이 2달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선물 미결제 약정이 3월물에서 6월물로 롤오버 된 후 시작되었던 미결제 약정 수준인 24만 5천 계약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짐을 싸들고 떠났거나 최소한 방향성 베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글로벌 증시가 유의미한 반등을 할 경우 우리 시장은 의미 있는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국 증시 상승보다는 수요일 메타의 실적 발표 후 시장 반응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 세션 설명할 때 부각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선물 시장의 포지션이 아주 가볍다는 것과 길게 끌고 오던 외국인들의 롱 포지션은 계속 정리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 베이시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현물을 또 팔고 있죠. 특히 월요일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 2,400억, SK하이닉스 380억을 매도했는데 삼성전자의 누적 순매수량을 감안하면 이 정도 매도는 매도도 아니죠. 즉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완전히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버리려 한다면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지수를 한참 위로 들어놓고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을 매도하는, 즉 인덱스에 설거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보통 3, 6, 9, 12 같은 쿼드러블 위칭 데이에서 하기 좋고 4월물, 5월물과 같은 현물과 옵션 만기 주간에는 하기가 불편하죠. 정리하면 두 번째 이슈는 선물 베이시스가 버티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선물로는 중립 상태이고 AI 테마가 지금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옵션 프리미엄 이야기인데요. 유럽은 그렇다 쳐도 미국의 변동성이 지금 아주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이제 15포인트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증시 변동성은 어제 빠졌다고 한 게 18포인트입니다. 18포인트 후반이에요, 그것도. 자, 그런데 우리 증시가 올해 내내 고가권에서 움직일 때도 변동성만큼은 16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17포인트 중반에서 횡보를 했었죠. 우리 증시만큼이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변동성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추가 하락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지수의 추가 반등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75포인트 상승해서 361포인트대로 올라왔는데 전체 옵션 시장의 범위가 여전히 370에서 350 레인지 내에서 미결들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옵션 변동성만 하락시킬 뿐 콜옵션 시세는 크게 내기 어려워 보여요. 재미있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 횡보한데 양옵션 거래량도 크게 감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방향성 베팅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호가가 가라앉아
변동성이 하락한 것인데 옵션 매수자들은 이럴 때 뭐 눈 뜨고 강탈당한 기분이죠.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대신 마켓메이커들도 시장이 어디로 갈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지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미결 발행은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격 풋옵션은 여전히 매도분을 줄이면서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은 영상 후반에 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갭 상승 출발한 시장은 조정다운 조정도 얼마 주지 않고 계속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상승했고 결국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어요. 장마감 후에도 선물은 계속 상승을 해서 지난 15일이 중간 반등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장이 순식간에 4% 이상 상승한 것인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변동성 선물이 선형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15.9포인트까지 내려갔죠. 이번 변동성 상승이 출발 자리가 15포인트 중반인지라 유럽 증시도 하루 정도면 더 이상의 변동성 하락이 불편해지는데요. 유럽 증시 상승 이유에 대해서 뭐 특별한 뉴스 플로우가 없지만 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그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그 분데스방크의 요하임 나겔 총재가 인플레이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6월 금리 인하를 결정한 데일타는 충분하다 이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 랠리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한편 독일이 경제활동이 서비스 수요 강세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고 제조업도 살아나고 있다. 이거는 금리 인상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하튼 이것은 미국과 같이 경제는 견조한 가운데 물가가 내려가려는 기대를 심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톤이 바뀌게 되면 지금이 증시 급등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유럽 세션 내내 눌림이 있었는데 미국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 PMI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미국 국채가 튀어올랐죠. 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사실 약간 무서운 거예요. 즉 2년물 기준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장기물에 대한 자신감은 없다는 것이죠. 유로존 국채도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 장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런 흐름들을 보면 시장이 조심스러운 변곡에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즉 단기 채권은 이 정도면 바닥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채권 시장이 방향성을 보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기 채권은 가만히 있는데 장기 채권만 점진적 하락을 이어가고 또 미국채는 버티는데 유로존 국채는 계속 밀리는 그런 시초가 될 것 같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이 골고루 반등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우선 파운드화인데 파운드화가 어제까지 언더슈팅을 세게 보인 상황에서 오늘은 유로존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비달러가 조금씩 살아나자 함께 반등하기 시작했고 영란등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휴 필이 아직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있다면서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파운드화가 급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증시는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글로벌 증시 반등이 과매도로 인한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봐요. 시장이 상대 성과가 본격적으로 갈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것은 유로엔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식도 아니고 올타임 하이를 찍다니 참. 유로엔은 전형적인 유로존이 리스크 지표였는데 리스크 온일 때는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리스크 오프일 때는 엔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 하락하면서 2,300달러 초반까지 밀렸는데 다행히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반등을 하면서 2,330달러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골드가 드디어 비달러 바스켓이 움직임에 연동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베타가 다를 수는 있겠죠. 즉 그전에는 현물 매수가 워낙 강하게 들어와서 비달러 바스켓이 눌리던 말든 골드는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비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골드도 강세를 보이고 비달러가 눌리면 골드도 함께 눌리는 형태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기름도 장중에 큰 급등락을 보였죠. 유럽 세션에서 81달러를 순간적으로 깨기까지 했는데 이때 기름이 하락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였어요. 그러나 미국 세션 개장 30분 전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V형 반등을 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요. 기름이 상승 이유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비달러 강세 그리고 수요 회복 기대감 이걸 두 개를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이 80달러를 아직 깰 만한 그런 자신 있는 매도세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발생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름 옵션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프리미엄이 많이 가라앉은 것 또한 유가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내일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유가가 뒤집힌다. 그러면 유가는 80달러 이하로 내려간 재료가 될 수 있겠지만 4주 연속 원유 재고가 증가한데도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85달러 회복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만큼 콜옵션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데 여하튼 미리 포지션 잡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드디어 유럽 증시 강세 흐름에 발맞추기 시작했는데요. 월요일 S&P 지수가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감마 플립 포인트를 넘기면서 새벽 3시 30분까지 쇼커버 강하게 보였죠. 그 다음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나서 한참 횡보가 있는데 그것을 유럽 증시 강세로 전부 다 회복하고 갭상승 출발하게 돼요. 그렇게 나스닥이나 S&P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러셀이나 다우는 초반에는 많이 약했어요. 개장 후에도 나스닥은 AI 관련 주식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가 이어졌고요. 이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bad is good 이러면서 상승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사실 이런 지표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일은 아닌데 실제로 채권 시장은 단기물만 조금 고개를 들었을 뿐 장기물은 별반 반응도 없었죠. 그러나 증시는 뭔가 반등의 소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키맞추기성 반등을 시도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은 초반 1시간 동안 쉼없이 상승해서 17,600포인트 도달했는데 이 구간에서 또 징그럽게 횡보를 하면서 계단식 레벨업을 했지만 장마감 직전에는 테슬라 실적 우려로 조금 눌렸어요. 자, 근데 여기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S&P 롱을 본 트레이더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 감마 플립 포인트가 오늘은 5,113포인트였어요. S&P 기준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봤지만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콜옵션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나와요. 자, 과연 시장이 그 정도로 강했을까?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결국 S&P 선물은 장중 내내 5,113포인트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살짝 눌러줌으로 외곽의 콜옵션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시장이 잔인한 것이죠. 개별 종목에서는 금융주가 거의 V반등을 하면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예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기술주들도 엔비디아를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거 강하게 굉장히 상승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테슬라가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죠. 근데 모델2 생산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이너한 이슈들로 애프터마켓에서 15% 가까이 급등을 해요.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8%, 브로드컴도 굉장히 급등한 등 시장이 갑자기 훈풍이 불고 있어요. 내일 메타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아주 황당한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식들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개별 종목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기술주가 중간 바닥을 치고 지금 V반등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 그리고 금융주가 V반등을 하는 것은 뭔가 시장이 믿는 구석, 즉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하는 상황에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하튼 지난주의 하락이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V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죠. 변동성은 오늘도 닥치고 하락을 했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을 했지만 만약에 V반등이 나온다면 반등 3일째는 지수가 올라도 변동성이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됩니다. 콜감마 스퀴시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정도면 변동성을 매수해봐도 된다고 보고 변동성 선물 매수를 4개를 더 추가했어요. 지난번 변동성 선물 5월물 매수한 게 15.85포인트인데 위에서 이익 실현 하나도 못했죠. 근데 어쨌든 잔존 기간을 감안하면 아직도 이 정도의 변동성 수준이면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상승이 3포인트 이내로 나온다. 그러면 선물 매수로는 추격해서 잡아볼 만하다라고 봐요. 다만 이 콜옵션은 여전히 우리 시장 변동성 수준이 높아서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특히 오전장에는 콜옵션이 상승할 수 있어도 오후장에 아주 작은 눌림만 나오면 콜옵션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빠질 수 있죠. 특히 이번 급락장에서 콜옵션이 본격적으로 매도된 것은 저 바닥이 아니라 상당히 고가권에서 발행됐기 때문에 콜옵션은 웬만해서는 환매가 나오기 어려워요. 오히려 풋매도가 들어오면 모를까. 하지만 이번 물 또 특징이 있죠. 풋옵션을 자신있게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도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갭상승에서 하루 종일 박스를 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긴 그림에서는 여전히 370에서 350 박스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래도 오후장까지 횡보하다가 만약에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 종가 무렵에는 등가 중심으로 풋옵션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과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메타는 또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AI 관련 주식들이 이번에 61선까지 다 깼다가 반등을 한 반면 메타는 거의 깨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타의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재하락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풋옵션 매수는 괜찮아 보여요. 물론 프리미엄이 최대한 빠진 뒤에 풋옵션을 살 수 있겠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지달러 매수 늘렸습니다.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 전환도 생각하고 있고요. 드디어 원자재의 강세를 오지달러의 움직임이 반영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더해서 변동성 선물 또한 매수를 늘렸는데 미국 세션에서 설명한 대로 잔존 기간을 감안한 매수이기도 하고 또 시장이 V 반등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로 또 지수가 내려갈 경우 또 변동성 폭발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또 하나 고려해 볼 것은 이번에 시장이 주요 이평선들을 빠르게 깨고 급락 전환했는데 이게 매크로 이벤트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매수의 무게에 짓눌려서 부러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자율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자율 반등이 심지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8,000포인트 회복한다 하더라도 장기 관점에서는 이미 시장이 의미 있는 고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CTA들이 이제 롱에서 중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매도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의 매도는 진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변동성 매도보다는 잔존 기간 대비 매수가 유리해 보이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면 주 후반을 노리는 게 좋겠지만 또 금요일 PC 앞두고 변동성 매수 또 기회를 줄까 싶습니다. 자, 시장이 급반등을 하고 있더라도 펀더멘털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정말 AI 거품이 꺼지는 거 아닌가? 이건 좀 봐야겠죠.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